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와 절약으로 다시 태어난 40대 주부입니다. 예전에 저는 많은 물건에 치여 집안 살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어요.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만 여러 번 하는 작심삼일 주부였습니다. 물건을 조금씩 비워낸 후로는 집안 살림이 훨씬 수월해지고 살림 루틴도 생기더라고요. 이번 주는 청소 루틴을 갖고 살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영상을 담아보았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부터 핸드폰을 잡으면 오전 시간이 삭제당하는 기분이에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은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별거 없는 이불 정리는 하루를 정돈하며 시작하기 가장 좋은 루틴인 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치워야 할 물건이 많고 정리되지 않은 지저분한 집은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나 원하는 일을 방해하게 하는 요소더라고요. 정리되지 않은 집을 애써 외면하지만 치워야 하는데 너무 지저분한데 하는 생각들이 무의식에 담겨서 원하는 일을 하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난 후로는 집안을 정돈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깨끗하게 쓸고 닦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더 기분 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청소 습관을 갖고 난 후로는 계속 할 일을 미루거나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시간에 쫓기거나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미루고 계시다면 청소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정해놓은 오전 루틴을 끝마치면 남은 시간을 나에게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베란다 청소하고 비우려던 화분인데요. 때마침 주인이 나타났어요. 당근하러 다녀올게요. 비우는 것만큼 귀찮고 어려운 일이 물건의 주인을 찾는 일인 것 같아요. 물건을 비우고 치우고 팔고 버리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젠 물건 하나 들이는 일도 신중해지네요. 아주 매너 좋으신 화분 주인분이 주차장까지 오셔서 풀거래로 판매했습니다. 올해도 한 달이 남았네요. 여러분들은 12월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해를 좀 더 가볍게 맞이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올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비우기였던 것 같아요. 대단한 미니멀리스트나 미니멀리즘을 실현하고 있진 않지만 물건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서 새해에도 무척 기대가 돼요. (12월은) 아침을 채소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방에 두고 쓰기 가장 안전하고 간편한 건 식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되도록 채소와 약간의 단백질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채소를 많이 먹었더니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더라고요. 저처럼 생채소가 안 맞는 분들은 스팀해서 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우선 브로콜리 세척법. 원형통에 넣고 세척하면 꼼꼼하게 세척돼서 좋아요. 브로콜리와 식초, 베이킹소다를 넣고 잠시 두세요. 식초는 싱크대 하부장에 두면 여러모로 쓰임이 아주 좋아요. 10분 정도 담가둔 브로콜리는 깨끗하게 세척해주세요. 꽃봉오리가 활짝 열리면서 세척이 아주 잘 돼요.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식초만큼 안전한 세척법도 없는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채소 깨끗하게 세척해서 드세요. 마트에서 1,500원에 세일하길래 얼른 집어온 단호박. 묶음으로 된 걸 사면 더 싸겠지만 변덕이 심해서 소량을 사서 남김없이 먹는 게 더 절약이 되더라고요. 베이킹소다로 박박 문질러 씻어준 후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깨끗하게 세척돼요. 브로콜리는 데치는 것보다 스팀하는 게 영양소 파괴가 훨씬 적다고 해요.
나이 4학년이 되고 나선 건강에 부쩍 신경을 쓰게 되네요. 힘이 들어간 다이어트보단 건강한 식재료로 소식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어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황금인 거 다들 아시죠? 아침을 건너뛰고 저녁엔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습관 때문이었는지 40이 넘어가니 위가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나는 위가 정말 튼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 같이 열심히 해요. 월초에 산뜻하게 하기 좋은 살림. 스테인레스 주방 살림 한꺼번에 세척하면 좋더라고요. 무지개 얼룩으로 지저분해진 냄비들. 매일 우리 입에 들어가는 수저, 조리도구들. 냄비에 물을 가득 담고 화이트 식초 넣어줘요. 수저, 조리도구 넣고 같이 열탕 소독하려고요. 스테인레스는 열에 강해서 세척 관리하기 좋은 것 같아요. 큰 불에 올려 팔팔 끓여주면 살균 소독이 되니 간단해서 좋아요. 열탕 소독한 수저와 조리도구는 채반에 부어 한 김 식혀주면 끝이에요. 식초는 냄비 얼룩에도 효과가 좋아요. 남은 식초물은 설거지 수저통 세척해줬어요. 주방은 물때가 자주 껴서 조금만 손을 놓아도 금방 티가 나더라고요. 은근 손이 많이 타는 주방은 월초에 한번 관리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수저통 다들 어떤 거 사용하세요? 주방에 나와 있는 물건이 적으니까 주방 볼 때마다 편안해서 수저도 안으로 수납하고 싶은데 덮개식 수저통은 관리하기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 장바구니에 담고 째려보고 있네요. 주방 살림을 월초에 한번 관리해주면 내 손이 거쳐서 그런지 주방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식초 살림 하나 더. 칫솔 살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기적으로 해주면 좋은 칫솔 살균. 물에 식초 반 티스푼 넣어주세요. 식초물에 칫솔을 10분 정도 담가주면 살균 작용이 돼서 간단하게 칫솔을 관리할 수 있어요. 깨끗한 물에 세척하고 햇볕에 건조시켜주면 됩니다. 겨울에는 주기적으로 하는 식초 살림법도 있어요. 아이가 비염이 심해서 겨울에 가습기는 필수예요. 자면서 방안을 가득 채우는 가습기가 깨끗해야 안심되더라고요. 물때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식초를 사용하고 있어요. 관리 안 된 가습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특히 아이한테 사용하는 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습기 식초 세척법은 간단해요. 통에 물을 가득 담아주세요. 식초를 한두 스푼 넣고 10분 정도 두세요. 가습기 뚜껑도 식초 푼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세균 걱정 없어요. 물 세척이 불가한 본체는 식초를 살짝 뿌려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세요. 화이트 식초는 처음에만 향이 강하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조금 귀찮아도 가습기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답이에요. 식초물에 담가두었던 가습기 부품들도 부드러운 솔로 꼼꼼하게 닦아내주면 됩니다. 비염이 심해 아침마다 코가 넘어가서 기침이 심했는데 가습기를 틀면 확실히 좀 낫더라고요. 물기를 쫙 말려주면 다른 세제 없이도 살균 세척할 수 있어요.
학원비 결제로 시작해보는 11월 가계부 결산입니다. 영어 학원비가 10,000원 인상됐어요.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역 카페 충전해서 학원비를 결제하고 인센티브로 간식도 종종 사서 좋았는데 글쎄 12월은 예산이 소진돼서 인센티브 혜택도 사라졌어요. 겨울이 몹시도 춥네요. 영어랑 태권도만 해도 지출이 이런데 주위 친구들은 하나둘 수학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 어릴 때 돈 모아라 하시던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수포자 엄마가 수학을 보충해주고 있긴 한데 점점 수학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아이 중학생 되면 사교육비가 정말 돈백 드는 건지 초등이 지금이 저축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축해야겠습니다. 초3 분수 문제집 이거 추천해요. 분수 개념 쉽게 잡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11월 생활비는 60만 원을 예산으로 잡고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주에 주유를 해서 4만 원 초과했네요. 가계부 쓰기가 정말 쓰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더라고요. 가소비가 있었는지 어디서 줄일 건지 피드백이 꼭 있어야 가계부를 쓰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번 달 가소비가 있었는지 체크했는데 딱히 엄하게 쓴 건 없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라 아이 병원을 좀 자주 갔더니 예산보다 조금 더 초과했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병원 갈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인상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기 전에 한 달의 예산을 짜는 건가 봅니다. 가계부를 쓰다 말다 하는 이유는 쓰는 행위에만 꽂혀서 가계부의 성기능을 활용하지 못해서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계부를 쓰고 계시다면 한 달 쓰기 후 꼭 피드백을 해보시길 추천해요. 식비는 이마트 상품권을 쓴 걸 제외하고 37만 5천 원을 사용했는데요. 열심히 집밥을 해서 먹었으니 건강에도 저축에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11월 총 지출은 172만 5,682원이 나왔습니다. 영어 학원비 인상과 교재비 결제가 있어서 조금 더 지출이 있었어요. 절약 전에는 우리 집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대충 감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곤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살면 새는 돈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가계부를 쓰고 우리 집 한 달 살아가는데 170만 원의 돈이 쓰였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가계부는 꾸준히 써야 돈이 새서 흩어지는 일이 없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1월 저의 부수입은 80만 8,701원입니다. 이 부수입에는 주식 수익, 애드센스, 쿠팡 파트너스, 파킹 이자, 당근 등의 수익이 합산된 금액이에요. 유튜브 시작해서 만든 저의 부수입 통장에 벌써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채워졌더라고요. 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줄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절약을 하고 나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수입을 조금이라도 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5년 전에 가입한 적금이 이번에 만기가 됐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만기가 되면 저를 위한 선물이랍시고 물건을 샀어요. 이번에는 이자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돈을 더 보태서 1,000만 원 예금으로 묶었어요. 절약 생활하고 여윳돈이 생기니까 저축 금액이 불어나가는 재미를 느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절약이 많이 힘들진 않고 즐겁게 하고 있어요. 작은 돈도 우습게 보지 않고 아껴보는 연습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함께해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3년 만족하는 한 해가 되셨나요? 올해 남은 시간도 알차고 뜻깊게 집밥 절약하면서 같이 화이팅 해봐요. 새로운 한 주도 즐겁게 시작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